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고 70대 중반인 할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8년 전 건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달라진 거라곤 국가 부채가 그새 배로 늘었다는 정도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40대 중반인데 둘 다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들도 좋은 직장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은퇴 후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도 안 변한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70대 중반인데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고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죠. 8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면 국가 부채가 배로 늘었다는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결국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이잖아요. 참 마음이 무거운 건 내 자식들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 둘 다 40대 중반인데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들도 좋은 직장 다녀요. 남들 보기에야 남부럽지 않은 살림이에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엄마, 은퇴하면 무슨 일 해야 할까 하고 걱정하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우리 때는 60 넘으면 좀 쉬자 그랬는데 요즘은 40대부터 은퇴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무섭게도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식 잘 키워놨는데 걔네가 나이 40만 넘으면 엄마, 아빠 노후는 괜찮아?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부모 입장에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예전엔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 안심했는데 이제는 대기업도 구조 조정한다, 조기 퇴직한다 이런 소식이 뉴스에 매일 나와요. 직장 다니는 애들도 그걸 다 아니까 불안한 거죠. 특히 40대 중반이면 경력도 애매해요. 위로는 50대 선배들이 맡고 밑에는 30대가 치고 올라오고 회사에서도 가장 애매하게 보는 나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돈이에요. 다들 자가 아파트 있고 차도 있고 월급도 꽤 받으니 남들이 보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그게 다 은행 빚이랑 학자금, 생활비로 나가잖아요. 아이들 학원비,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까지 다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벌써부터 계산기 두드려 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부모 세대인 우리보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불안해해요. 그걸 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전문가들도 말해요. 한국의 노후 준비는 불평등이 심하다고요. 상위 20%는 연금도 두둑하고 부동산 임대료도 나오니까 노후가 편하지만 중산층이나 그 밑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에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늘어나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한 달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대기업도 요즘은 50대 초반이면 자리 비워달라고 한다더라고요. 한창 돈 나갈 나이에 갑자기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벌어라 하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참 서글퍼요. 이쯤에서 제가 본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친척 오빠 얘기예요. 50대 초반까지 은행에서 일했어요. 명예퇴직으로 나온 뒤 뭐라도 해야 하니까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접었어요. 퇴직금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하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매번 병원 다니시면서도 나 아니면 누가 벌어오겠냐고 하세요. 둘째는 우리 며느리 친구 얘기더라고요. 그 친구 부부 둘 다 대기업인데 대출 받아서 수도권 아파트 샀어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서 맞벌이에도 빠듯하대요. 아이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는데 그거 줄이자니 아이가 뒤처질까 불안하고 근데 둘 다 40대 중반이니까 은퇴하면 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뚝 끊긴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잠이 안 온다고 해요. 셋째는 우리 동네 친구 아들 얘기예요. 그 친구 아들은 중견기업 다니는데 회사에서 슬쩍슬쩍 이제 준비해야지 압박을 준대요.
퇴직 권유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대요. 그러면 회사 다닐 맛이 나겠어요? 거기다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그 돈으로는 20년, 30년 살 수가 없으니 불안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은퇴 걱정을 60대가 아니라 40대가 하는 세상이라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일단 지출을 줄여라. 남 보기 좋은 소비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킬 소비를 하라고요. 무리하게 큰 집, 좋은 차, 비싼 교육보다 정말 필요한 걸로 줄여야 한다고요. 또 수입원을 다양화하라고 해요. 퇴직 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대요. 부동산 임대도 좋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자기 사업도 좋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파는 것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40대부터라도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술, 담배 줄이고 꾸준히 몸을 만들어 놔야 한대요. 저도 이 나이에 뭐 대단한 건 못하지만 남편이랑 매일 동네 한 바퀴라도 걷자고 해요. 우리 자식들도 애들 학원 보내기 전에 본인 건강검진부터 잘 받으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참 뻔한 소리다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뻔한 소리죠. 근데 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못 배우고 못 살아서 준비 못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40대, 50대들도 막상 보면 준비가 부족해요.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자식들한테 매일같이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 읽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식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고 안심하시나요? 혹은 본인이 아직 40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든든한 건 결국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요. 남들 눈치 안 보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부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라도 그걸 꼭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러나 여전히 친근하게 말하듯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수치, 사례, 팁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지금 40대 중반부터 벌써 은퇴를 걱정하는 게 현실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찍부터 고민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공적 노후 보장 제도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보자고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70만 원 정도예요. 더 많이 낸 사람들은 100만 원 넘게 받기도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소득이 줄었던 사람들은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합쳐서 120만 1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둘이 합쳐서 100만 원 넘으니 살만하다 싶은데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통계청 2023년 자료 보면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4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합하면 300만 원 가까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득 대체율 문제예요. 내 현역 소득의 절반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급 여디비, 확정기 여디씨, 개인형 IRP로 바뀌면서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굴려라라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죠. 문제는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마라.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1억을 그냥 두면 2030년 뒤에는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제 지인분이 대기업에서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을 받았어요. 그걸 예금으로 넣어두니까 2% 이자로 1년에 400만 원, 월 30만 원도 안 나와요. 이 돈으로는 생활비 보탬이 안 되니까 결국 원금을 까먹으며 썼어요. 8년 만에 거의 바닥나서 지금은 경비 일하십니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두고 DC형 IRP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연 5% 이상 수익률을 지켜왔어요. 수령 개시 나이에 맞춰 채권과 주식 비율을 조정해서 위험을 줄였죠. 이분은 65세부터 매달 8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나오게 만들어서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 넘게 안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냐면 퇴직연금은 노후의 제2국민연금이다 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이걸 꼭 챙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주거 문제예요. 은퇴 후 지출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주거비거든요. 통계청 2022년 고령자 주거 실태 조사 보면 자가 보유율은 높아도 70%대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진 40대 부부들 보면 아직 2억 5억 대출 끼고 사는 경우 많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은퇴 후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이겁니다. 주거비를 은퇴 전에 최대한 낮춰라. 아파트를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등 총 비용을 계산해보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 실제 컨설팅 사례도 있어요. 60대 초반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 대출 3억이 남은 4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동네에 20평대 구축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다 갚았어요. 매달 나가던 100만 원 이자 부담이 사라지니 국민연금과 알바 소득만으로도 생활비가 맞춰지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주거 다운사이징 전략이에요. 세 번째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건강관리예요. 의료비는 은퇴 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450만 원을 넘었어요. 75세 이상은 600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부부면 1000만 원 이상 쓰는 거예요. 이걸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건강관리예요. 노인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재정이 50%, 건강이 50%다. 특히 40대부터 준비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체중 관리 비만은 관절,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확 늘립니다. 근력 운동 낙상 방지와 기초 대사량 유지, 정기 검진 암과 만성질환 조기 발견.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일할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실용 팁 몇 가지. 퇴직연금 가입 내역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은행, 증권사 앱에서 내 퇴직연금 적립금과 유형-DB, DC, IRP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DC형이나 IRP라면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너무 예금형으로 몰려 있으면 일부는 주식형 펀드나 TDF 생애주기 펀드로 분산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 세우기. 이자 부담이 큰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하고 일부라도 갚는 방법 검토. 다운사이징 가능성도 배우자와 솔직하게 상의해보세요. 건강 목표 세우기.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 걷기부터 시작. 정기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부터 챙기세요. 술, 담배 줄이기, 수면시간 확보하기. 가족과 대화하기. 은퇴 계획은 혼자 세우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배우자, 자녀와 솔직히 이야기 나누고 각자 준비 상황을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가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면 자녀들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독립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머리 아프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노후는 남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다. 국가가 주는 건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다. 내 노후는 내 손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그걸 못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자식 세대가라도 이걸 준비해 주면 부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연금 내역 한번 들여다보고 대출 잔액 계산해보고
건강검진 예약 한번 넣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훨씬 더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